조비와 아처, 이비톨 상용 할정 예상. 공식적인 아처와 조비의 상용화 목표는 1년 남았습니다. 과연 달성 가능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이양 쪽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총 12개 항목에 걸쳐서 상용화와 인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거의 가이드라인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조비와 아처의 현재 위치를 이양과 비교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해 조비와 아처가 상용화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역산해보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분석에는 기본이 되는 전제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달리고 있는 주요 EVTOL 업체들의 상용화 타임라인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두 번째, 이양은 공식적으로 말하길 인증과 상용화까지 약 6.5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조비와 아처의 현재 수준을 이양의 현 단계와 비교할 수 있다면 상용화까지 남은 시간도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양이 상용화까지 밟았던 12항목을 기준으로 조비와 아처가 각각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 창업 운항 증명 및 인허가. 조비는 FAA 파트 135 운항 증명을 이미 확보했어요. 아처도 똑같이 FAA 파트 135 운항 증명을 받았어요. 우리도 EVTOL 기체 인증은 대기 중이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중국의 이양이 이 분야에서 확실히 앞서 있어요. 세계 최초로 EVTOL 운항 증명을 중국 민항 총국 CAAC로부터 받았고 이미 유인 승객 관광 비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미국의 인증 체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미국 FAA 인증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더 인정받고 있죠. 맞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양이 실제 유인 비행을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운항 증명 및 인허가. 조비 80점, 아처 80점. 2. 항공당국의 정책. 저희 아처는 FAA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인증 요건도 함께 수립하고 있고 실증 비행을 통해 안전 입증도 진행 중이에요. FAA도 저희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두 회사 모두 FAA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한편 이양의 경우는 중국 당국이 점진적 완화 접근법을 택하고 있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1인 탑승 제한 등 단계적으로 조건부 허용을 하고 있고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2인 탑승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단계적 접근은 합리적이지만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FAA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조비는 그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각 지역 규제 환경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FAA는 EVTOL에 친화적이라고 믿습니다. 항공당국의 정책. 조비 90점, 아처 90점. 3. 관광 분야 수주 전략. 솔직히 조비는 관광시장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소수의 데모 비행 외에는 아직 이 분야에 깊이 진출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더 큰 시장인 도심 모빌리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UAE에서는 VIP 관광용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양은 중국 관광시장 중심으로 무려 1100대의 주문 잔고를 확보했고 이미 80여 대를 납품했다고 합니다. 관광시장은 초기 상용화를 가속화하는데 아주 최적이죠. 이 부분에서는 두 회사 모두 아쉽군요. 관광 분야 수주 전략. 조비 0점, 아처 0점. 4. 제품 납품 현황. 저희 아처는 시제기 단계에서 미 공군에 미드나이트 한 대를 이미 전달했어요. 어질러티 프라임 프로그램의 일환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UAE에 첫 납품이 예정되어 있어요. 글로벌 시장 진출의 첫 신호탄이 될 거예요. 조비도 미군의 시제기 2대를 납품했어요. 물론 상업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단계이지만 군용시험은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군 납품은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니까요. 두 회사 모두 미군과 협력하며 진행 중이군요. 이양의 경우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요. 이미 EH-216S 기체 수십 대를 고객에게 인도 완료했고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글로벌 시장,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 FAA나 EAS의 인증이 필수적이에요. 조비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실제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상용화 진척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이양을 따라가기 힘들겠네요. 제품 납품 현황. 조비 50점, 아처 50점. 5. 형식 증명 등 항공 인증. 조비는 FAA 형식 증명 막바지 단계에 와 있어요. 수천 시간의 비행 시험을 거쳤고 2025년 상반기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아처도 FAA 형식 증명이 진행 중이에요.
전이 비행도 이미 완료했고 2025년 하반기에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죠. 한편 이항은 이미 중국에서 3대 인증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EVTOL 기체 형식 증명을 받았고 개별 기체 가망 증명과 생산 증명도 갖고 있어요. 인증 체계의 차이는 있지만 심지어 조비마저도 비행 시험 없이 2025년 상반기 인증 완료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2025년 말이나 2026년을 노려야겠죠. 아처는 더 뒤처져 있고요. 형식 증명 등 항공 인증. 조비 90점, 아처 85점. 6. 생산 능력 및 시설. 아처는 이미 조지아의 대량 생산 공장을 완공했어요. 2024년에 완공되었고 연간 650대 규모의 1단계 생산이 가능해요. 게다가 스텔란티스와 합작 생산도 하고 있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생산 노하우를 활용한 거예요. 조비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파일럿 라인을 가동 중이에요. 연간 25대 규모로요. 오하이오에 연간 500대 규모의 대형 공장도 착공했어요. 수요에 맞춰 체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죠. 세 회사 모두 생산 능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네요. 앞으로 실제 인증 후 시장 수요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능력 및 시설. 조비 70점, 아처 80점. 7. 기술 개발 및 R&D. 조비는 기술적으로 매우 앞서 있어요. 150마일 항속거리와 최대 200mph 성능을 이미 입증했고 1000회 이상의 비행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저소음 기술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요. 이항이나 아처는 따라올 엄두도 못 내는 성능이죠. 아처도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테스트 기체를 통해 2023년에 전환 비행에 성공했어요. 60마일 항속거리와 최대 150마일/hr 성능을 갖추고 있고 자동차 업체와 협업해 제조 R&D도 진행 중이에요. 고성능보다는 실용성에 중점을 둔 거죠. 이항의 경우는 배터리와 구동 시스템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파워사와 신형 모터를 개발했고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비행 테스트에 성공해 비행 시간을 25분에서 48분으로 늘렸다고 해요. 최종 목표는 2025년에 60분 비행이라고 합니다. 기술 개발 및 R&D. 조비 110점, 아처 95점. 8. 적어도 교통망 상용화. 아처는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시카고 도심 버티포트를 활용한 첫 노선 계획이 있고 유나이티드와 함께 공항 접근 노선 구축도 협력하고 있어요. 조비도 민간 연계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존 헬기장과 공항을 활용할 계획이고 뉴욕 스카이포트나 LAX 같은 주요 지점을 이미 확보했어요. 우버 엘리베이터를 인수해서 네트워크 계획도 갖고 있고요. 체계적인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교통망 상용화. 조비 85점, 아처 85점. 9. 관광시장 수요 전망. 두 회사 모두 관광시장보다는 도심 모빌리티에 집중하는군요. 반면 이항은 관광시장에서 큰 잠재력을 보고 있어요. 중국의 A급 관광지가 1.5만 곳이 있는데 그중 15%만 채택하고 관광지당 10대만 사용해도 2.35만 대의 수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체당 연간 매출 250만 위안으로 2년 내 투자 회수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흥미로운 전망이지만 우리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더 큰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죠. 각 회사가 다른 시장 세그먼트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네요.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초기에는 관광용 시장의 매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관광시장 수요 전망. 조비 0점, 아처 0점. 10. 도심 통근 시장 전망. 아처의 핵심 사업 모델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년 2025년에 시카고 공항 노선을 첫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유나이티드와 협력해서 통근 노선 운영도 계획하고 있어요. 조비도 도심 통근이 핵심 사업 모델이에요. 2025년에 미국 대도시에서 항공택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고 뉴욕, LA 등이 첫 대상이에요. 델타, 우버와 함께 공항 연계 서비스도 준비 중이고요.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항의 경우에는 이를 중장기 핵심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승차 공유의 2%만 대체해도 일일 8.5만 편의 수요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고 먼저 관광시장에서 안전 데이터 축적 후 도시 항공교통 단계로 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있다고요. 고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항 도심 노선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항은 너무 관광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는 듯 하네요. 도심 통근 시장 전망. 조비 120점, 아처 110점. 11. 중장거리 및 전기 노선. 조비의 틸트로터 기술은 업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6개의 틸트 프로펠러를 활용한 고효율 설계로 240km의 항속거리를 달성했고, 이는 중장거리 노선에서 큰 우위를 제공해요. 실질적인 도시간 이동이 가능한 거리예요. 아처는 고정 리프트팬과 틸트 로터 혼합 설계를 채택했어요. 고정익과 틸트 프로펠러를 활용해 100km 수준의 항속거리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동급 기체 중 상위권에 속해요. 도심 내 이동에는 충분한 거리죠. 각 회사가 다른 기술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네요. 조비는 장거리, 아처는 개발 난이도, 이항은 현재 단거리에 집중하되 장기적으로 장거리 모델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접근법이 시장을 풍부하게 만들 것 같네요. 중장거리 및 정기 노선 조비 130점, 아처 120점. 12. 주문 실적 및 산업 파트너. 아처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주문 확보 면에서 매우 강해요. 유나이티드 항공으로부터 200대 주문을 받았고, 계약금 $10,000,000도 이미 납입됐어요. 미 공군 어질러티 프라임 계약으로 최대 6대 공급 예정이며 UAE를 첫 해외 고객으로 확보했어요. 최근에는 안드릴과도 협업 중입니다. 조비도 전략적 파트너 면에서 우위에 있어요. 자체 운항 모델로 외부 판매는 제한적이지만 도요타, 델타항공, SK텔레콤 등 대형 기업들의 투자와 제휴가 있어요. 미 공군과도 1.3억 달러 계약을 맺어 최대 9대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글로벌 파트너십의 질이 중요하죠. 두 회사 모두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잘 구축하고 있군요. 이항의 경우는 대량 주문과 부품 파트너십에 강점이 있어요. EH16 계열로 누적 1,500대 주문을 확보했고, 특히 2023, 2024년에 신규로 1,200대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모터, 배터리 등 핵심 부품 업체 및 창안차와 같은 자동차 OEM과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주문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제품 인증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조비는 실질적인 파트너십에 집중하고 있어요. 품질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주문과 파트너십이 얼마나 빨리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문 실적 및 상업 파트너 조비 110점, 아처 120점.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세 회사 모두 각자의 강점과 전략으로 eVTOL 시장에 접근하고 있네요. 이항은 중국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와 실제 운영 경험이 강점이고, 조비는 기술적 우위와 장거리 항속력, 아처는 빠른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조비와 아처 중 누가 먼저 상용화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최종 점수를 합산해 말씀드리면 조비는 이항에 비해 78%, 아처는 7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항의 경우 6.5년 정도 총 인증 기간이 걸렸는데요. 이항이 관광용에 집중해 납품 실적을 빠르게 끌어올린 반면, 조비와 아처는 UAM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납품 실적이 없어 진도율의 차이를 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6.5년 곱하기 78%라면, 아마도 조비는 이항보다 1년 5개월 뒤인 2026년 8월에 상용화에 돌입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같은 계산으로 아처는 내년 10월쯤 상용화에 돌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FAA 형식 인증입니다. 조비의 경우 현재 4단계 50% 이상을 완료했는데요. 아처는 아직 3단계도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조비가 3단계에서 4단계 중반까지 넘어왔던 시간을 계산해보면 1년 정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인증 타임라인 손실을 고려한 아처의 최종 인증 예상일은 1년을 더한 2027년 10월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상황에 따라서 앞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테스트 기체 제작 시간과 협력업체 설계 변경 등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이 인증 지연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조비는 2026년 8월, 아처는 2027년 10월 상용화 예상합니다. 다만 두바이의 경우 미국 FAA의 OC 인증 이전에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먼저 상용화한다면 조비와 아처도 여기서 반년 정도는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요약 조비 2026년 2월에서 8월 사이 상용화, 아처 2027년 4월에서 10월 사이에 상용화. eVTOL을 탈 수 있는 날이 곧 오겠네요. 이상 스타벅스 투자 클럽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비주주 조이, 아처주주 아담이었고요. 테슬라 주주 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